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역시 국진당의 공천은 민주당의 공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민주당의 공천은 시스템에 의해 개혁공천, 혁신공천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국진당은 역시나 윤석열 검찰당답게 김건희 특검법이 표결되기 전에는 어떻게든 가결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 현역들을 공천해 주더니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이 되자마자 현역 의원들 본격적으로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국힘당 본색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어제 국힘당은 영남 5선 중진인 김영선 의원을 공천에서 폐지하고 현 지도부 일원인 이양수, 유희동과 임종덕 전 대통령실 국가모실 2차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국힘당이 이번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것은 김영선이 첫 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남권 세 곳에서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도 현역 의원 3명이 줄줄이 다 탈락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돈봉투 의혹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고양정의 단수 공천까지 받았던 김연아도 느닷없이 컷오프되면서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에 김연아 지금 난리가 났죠. 국진당의 공천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사실 관심은 별로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밥맛 없는 짓이 아닌 척하면서 바로 호박씨 가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민주당처럼 처음부터 확실하게 잡음이 있더라도 혁신 공천을 했다라면 비판받을 일이 없겠죠. 그런데 김건희 특검이 딱 부결되니 본색을 드러내며 윤석열 라인들로 사천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니 이 얼마나 추악한 모습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어제 국힘당 당사 앞에서는 노원을의 당협위원장이 공천 배제에 반발하며 분신을 시도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다행히 준비된 소화기로 진화를 해서 상체에 다소 화상을 입은 채로 병원에 옮겨졌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동 공천, 얼마나 조용한 공천을 했길래 이 난리들인 것일까요? 그런데 이 노원을의 장일 당협위원장 어떤 사람이냐? 자,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자라며 빨갱이라며 북으로 보내라고 시위했던 자였습니다. 이 국진당 입장에서는 윤석열에게는 정말 매우 칭찬받을 그런 인사 같아 보이는데 공천 배제됐으니 얼마나 많이 억울했겠습니까? 국힘당의 공천 파동은 사실 이전부터 시끄러웠지만 기레기들이 입을 틀어막고 있어서 조용한 것처럼 보였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라를 뜯어먹을 정도로 시끄러울 겁니다.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자, 한편 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이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화성이 비교적 젊은 유권자가 많으니 한번 비벼볼만 하다 싶었나 본데 심판받겠다고 했으니 심판받고 마사중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은 출마 의사를 밝힌 반면에 새로운 미래 이낙연 광주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앞두고 갑자기 그놈의 엄중 본색을 또 드러내면서 긴급사안이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기자회견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민주 세력의 결집과 확장을 위해 사전에 긴급히 해야 할 일이 생겼다. 이낙연의 지역구 출마 회견은 며칠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민주 세력의 결집과 확장을 위해서라는 말이 왠지 느낌이 싸합니다. 행여 임종석이나 홍영표 등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된 자들이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연락이 온 것은 아닐까, 아니면 광주에 출마를 하려고 하니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온 것인가, 여러 가지 추측이 생기는데 어떤 일이 되었든 간에 아마도 민주당에겐 그닥 좋은 소식일 리는 없을 거라 봅니다. 어제 임종석이 이재명 대표의 속내를 충분히 알아들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인즉슨 민주당을 탈당하겠다 또는 이낙연과 손을 잡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 충분하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윤석열 정권 심판에 똘똘 뭉쳐도 시원찮은 판에 사사건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는 자들 참 끝까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R&D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하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과학계입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의 목줄인 과학계의 발목을 잡았으니 향후 대한민국 미래가 심히 걱정이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이 주요국 가운데 꼴찌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지금 과학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나
사상 처음으로 중국에도 추월을 당해서 과학 현장에서는 지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기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회의를 열어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과학기술수준평가는 11개 분야 136개 국가적 핵심 기술에 대해서 주요 5개국의 논문, 특허를 분석한 정량평가와 전문가 1360명의 조사를 거친 정성평가를 종합해서 실시가 됐는데, 이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 기술 수준은 미국이 최고 수준 100%였으며 EU가 94.7%, 일본이 86.4%, 중국이 82.6%, 한국이 81.5% 순으로 평가가 됐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기술 수준 평가에서 미국 대비 한국은 80.1%, 그리고 중국은 80%를 기록을 했는데 2년 만에 중국에 역전을 당한 것입니다. 특히 전체 대상 기술에 포함된 50개 국가 전략 기술을 대상으로 한 세부 평가에서는 중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가 전략 기술 수준이 미국은 최고 수준 100% 나타났고 EU 90.3%, 중국 86.5%, 일본 85.2%, 한국 81.7% 선으로 나타났고, 2차 전지 분야에서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최고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는 됐지만 미래 도전적인 우주항공, 해양은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 전문가는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를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서 이 같은 상황은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라며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란 막연한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막 투표하신 분들께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잘못 뽑으면 나라 망할 수 있다는 거 안 느껴지십니까? 요즘 시장이나 마트 가서 편하게 과일 사 먹는 서민이 얼마나 될까요? 가정경제 좋아지셨습니까? 윤석열로부터 입틀막을 당한 대한소아청소년협회장 이면택이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합니다. 1980년대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식이주 문제를 해결하고 운운하며 공화국 국방부에는 타가소마다 의사가 있다고 했었다. 1980년대 김일성을 21세기 서울에서 다시 볼 줄은 상상도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의 말처럼 아마도 본인 손을 자르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실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번 총선에서만큼은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원희룡이 인사하러 다니면서 밥맛 떨어진다는 말까지 들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정권에 대한 민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판만이 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